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설명할 주제는 주제 11 애국 계몽운동에 대해서입니다. 조선이 그리고 대한제국이 일본에게 국가의 권리, 국권을 서서히 뺏기던 1900년대 초, 많은 이들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나서게 됩니다. 그러한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움직임은 크게 두 방향으로 나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방향이 오늘 우리가 배울 애국 계몽운동이라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애국, 나라를 사랑하고, 계몽, 잠에서 깨우다. 과연 이들은 어떠한 잠에서 누구를 어떻게 깨우려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애국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당시의 개화 지식인들 중에는 제국주의를 합리화하는 논리인 사회 진화론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이들이 꽤 많았습니다. 사회 진화론은 영국의 허버트 스펜서가 내놓은 이론으로서 다윈의 진화론을 사회에 적용시켜서 자연에서 더 발달한 동물이 덜 발달한 동물을 잡아먹고 살아남는 적자 생존의 원칙이 적용되듯 사회 간에도 이러한 적자 생존이 적용된다는 이론이 사회 진화론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론이 대한제국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그 사실은 독립신문의 기사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1898년 8월 31일자 독립신문의 독자 기고란에 보면 독자 몰라요 씨는 아메리카 인디언들과 영국인, 즉 미국인들을 비교하면서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미국 개척 과정 중에 학살, 강제 이주 등 여러 가지 비극을 겪었는데, 이는 덜 발달한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그 땅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지 못한 죄악을 더 발달한 미국인들의 지배로 하늘이 천벌을 주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발달한 미국인들이 덜 발달한 아메리카 인디언들을 고통 주고 잡아먹는 건 당연하다. 사회 진화론의 영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이 일본의 침략을 받고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자연의 이치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그 당시에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한국보다 더욱더 부강한, 더 발달한 나라가 되었고, 그들의 눈에는 확실하게 일본이 더 발달한 사회였으니까요. 즉 이들은 한국이 일본에게 침략받는 것은 우리가 덜 발달해서 실력이 부족해서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의 지배를 받아들일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근대화되지 못하고 깊이 잠들어 있는 한국의 사람들을 교육, 언론, 산업의 진흥을 통해서 긴 잠에서 깨워 일본과 맞설 수 있는 실력을 길러야만이 우리가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깊이 잠들어 있는 한국의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 교육, 언론, 산업의 진흥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것이 바로 애국 계몽 운동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일제는 한국의 경제를 장악하기 위한 침략의 길을, 침탈을 차근차근 밟아갑니다. 우선 1904년 러일 전쟁 중 한국과 일본이 맺은 한일 의정서에서 일본은 군사 목적의 한국 토지 이용권을 받아가면서 이를 활용해 일본군 이동에 필요한 철도를 깔 그 땅, 부지와 군사 용도의 토지 확보를 명목으로 대한제국의 토지를 빼앗아 가게 됩니다. 이후 1908년에는 한국의 토지와 자원을 수탈하고 일본인들의 한국 농업 이민을 장려할 목적으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회사인 동양척식 주식회사, 이른바 동척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국의 토지들이 넘어가는 와중 일본에 의한 한국의 금융 장악도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중심에 선 인물이 제1차 한일협약으로 한국의 재정 고문으로 부임한 메가타 다네타로입니다. 이 메가타는 크게 두 가지 조치를 통해서 한국의 금융 및 정부 재정의 장악에 성공합니다. 첫 번째로 메가타는 대한제국의 화폐를 발행하던 기관인 전환국을 폐지하고 대신 일본의 제1은행을 사실상의 대한제국 중앙은행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국고출납, 한국 정부의 세금 수입과 지출을 제1은행이 관리하도록 해서 한국의 금융과 재정을 일본은행이 장악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기존의 대한제국에서 화폐로 주로 쓰이던 백동화를 폐지하고 제1은행이 발행한 돈인 제1은행권을 대한제국의 화폐로 삼아 화폐까지 일본이 장악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백동화들을 정리하는 화폐 정리 사업을 벌이게 되는데 기간을 정해서 백동화를 가져오면 제1은행권으로 바꾸어 주는 이 사업에서 백동화의 상태를 가장 좋은 건 갑종, 그냥 괜찮은 건 을종, 아예 못 쓸만한 건 병종으로 나누어서 차등 교환을 해주게 되고 상태가 가장 나쁜 병종은 아예 바꾸어 주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돈 가치를 못하게 되는 거죠. 이에 상태가 나쁜 병종 백동화를 많이 가지고 있던 조선 상인들이 대거 돈을 날리고 파산하는 등의 부작용이 일어났으며 이렇게 무너진 한국의 경제로 일본인 상공업자들이 쉽게 침투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한편 일제는 막대한 차관을 한국에 강요해서 이를 대부분 일본이 한국 지배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시설의 개선에 활용합니다. 결국 대한제국이 1년 동안 사용하는 예산에 달하는 1,300만 원 정도의 빚을 일본에게 지고 일제의 빚쟁이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제의 경제 침탈 속에서 한국 상인들도 당하고만은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개항 이후에는 조선에는 일본 상인들을 비롯한 외국 자본들이 몰려드는데 이들은 거대한 자본을 갖추고 있어서 작은 규모의 자본을 갖추고 있는 조선 상인들이 대항해 내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선 상인들은 상회사나 금융기관을 설립하게 됩니다. 상회사는 상인들이 자본을 모아서 거대한 외국 자본에 대항하기 위해 만든 회사로서 대표적으로 장통상회, 대동상회 등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조선 상인들의 자금 운영을 원활히 해줄 금융기관, 은행이 설립되는데 대표적으로 조선은행, 한성은행, 대한천일은행 등이 있습니다. 정부도 상공업 진흥 정책을 추진하고 정부가 직접 돈을 내어서 회사를 설립하기도 했지만 딱히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한 흠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제의 토지 그리고 경제적인 침략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제의 차관 강요로 1,300만 원의 빚이 쌓이며 대한제국의 재정이 악화되자 1907년 대구에서 김광재, 서상돈 등을 중심으로 우리가 돈을 모아서 나라의 빚을 갚자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들이 국채보상운동을 시작하며 대한매일신보 신문에 올린 글을 보면 2천만 명이 3개월 동안 담배를 끊어서, 여러분들 담배 피지 마세요. 담배를 끊어서 부자들이 기부금까지 조금 더 낸다면 1,300만 원 나라의 빚 충분히 갚혀줄 수 있다. 금연한 돈하고 부자들의 기부금 좀 합치면 1,300만 원 충분히 모은다. 이걸로 나라의 빚을 갚자. 이렇게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각계각층의 호응에 힘입어서 국채보상 기성회를 조직하였고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기관, 신문들이 적극적인 홍보로 모금운동을 주도하며 국채보상운동은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이 됩니다. 이 운동에는 여성들도 크게 호응을 했는데 신문에 보면 여성들이 반지를 팔아서 돈을 마련하자라는 탈환회가 결성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국채보상운동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이 운동을 끌고 나갈 통일된 지휘체계가 존재하지 못했으며 둘째, 일제의 적극적인 탄압이 이어졌는데 일제는 이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하던 대한매일신보의 주필 담당자 양기탁을 국채보상운동으로 모인 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누명을 씌워서 구속하는 등 교묘하고 다양한 탄압을 벌이게 됩니다. 결국 이 운동은 중단되면서 실패로 마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애국계몽 운동들이 있었는데 1900년대 한국의 애국계몽 운동을 주도한 단체들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그 시작점에 1904년에 설립된 보안회가 있습니다.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은 황무지 개간권, 한국의 황무지를 일본인이 개척하면 그 땅을 50년 동안
일본인에게 공짜로 무상으로 빌려달라는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는 사실상 일본이 대한제국 전 국토의 30%에 해당하는 황무지를 공짜로 가져가겠다는 요구였는데, 이에 맞서 결성된 단체가 보안회로, 이들은 격렬한 반대 운동을 주도해서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끝내 철회시키는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이후 1905년에는 독립협회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헌정연구회가 조직됩니다. 이들은 헌법에 따른 입헌 정치를 해야 나라가 강해질 수 있다, 자강을 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래서 의회를 설립하고 헌법을 제정해서 법에 의한 근대적인 통치체제를 수립하려 하였습니다. 이러한 헌정연구회가 일제 통감부의 탄압으로 해체되자 이를 이어받아서 1906년 대한자강회가 조직됩니다. 이들은 전국의 지회, 대구지회, 부산지회, 인천지회 등 다양한 지회를 두었고, 연설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사람들을 교육하고 자신들의 뜻을 담은 잡지인 월보를 월마다 펴내어서 언론, 교육, 산업의 진흥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1907년에 고종 강제 퇴위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다가 결국 해산됩니다. 대한자강회를 계승해서 1907년 조직된 대한협회는 입헌군주제를 실현하기 위해선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정당 정치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였고, 백성들의 권리인 민권을 보장하는 정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명 민권당이라고도 불렸는데, 이들은 아쉽게도 후일 친일 단체로 변모하며 씁쓸한 마무리로 끝나게 됩니다. 이 파트의 중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확인하시면서 오늘은 여기로 끝!